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하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치료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크론병 환자 증례 보고를 살펴볼게요. 이 증례 보고는 조금 특이한데 처음 발병했을 때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했고 두 번째 재발했었는데 양방 치료를 하지 않고 다시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발병과 재발에 한약으로 관해가 유도된 크론병 증례보고. 역시 제가 저자로 올려가 있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이양숙 교수님과 원지윤 교수님, 박재량 박사님이 도와주셨죠. 서론입니다.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죠. 우리나라에서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률이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 영향이라고 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분들 중에 신라면 정도의 매운 음식만 먹어도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심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분들 계실 텐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매운 음식을 드시면 안 좋죠. 우리나라는 매운 음식 잘 먹는 것을 좀 자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전에는 매운 음식 아주 좋아하고 많이 먹었는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발병하고 나서는 매운 음식 먹으면 속 쓰리고 설사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운 음식 먹고 설사하는 경우에는 항문 쪽이 화끈거리고 따끔거리는 느낌도 들죠. 이것을 항문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해서 항문 자결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항문 자결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운 것 먹으면 열나니까 매운 것을 먹고 설사하는 것을 열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열리 경향의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의 비중이 좀 높겠죠. 크론병의 경우에 총 대장 내시경 검사 중 크론병의 비율이 1980년에는 0.2%였는데 2016년에는 1.7%로 증가했습니다. 35년 만에 7.5배가 증가한 거죠. 이게 10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증례를 살펴보면 33세 남자, 처음 발병한 2014년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서 크론병으로 확진, 하루 3, 4회에 설사, 혈변, 점액변, 하루 4, 6회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 체중이 무려 9kg이 빠집니다. 설사와 혈변, 점액변이 많이 있었고요. 그야말로 극심한 복통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와 복용 약물, 대장 내시경과 병리 검사 소견은 모두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자료죠. 복용 약물은 소론도 스테로이드죠. 하루에 6알, 면역 억제제인 아자프린 하루 1알, 펜타사 서방정 하루에 3알, 사이신정 항생제죠. 하루에 2알. 이렇게 복용 중이었는데도 전혀 복통이나 혈변, 점액변이 좋아지지 않았죠. 이때 변증, 한의학적인 진단이죠. 지난번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증례 보고를 봤을 때는 환자가 소화장애가 있었고 신물 올라오고 이런 증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환자는 보세요. 추위를 엄청 타요. 그리고 배가 엄청 차갑대요. 그러면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더 심하게 해요. 증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치료하면 될까요? 증상이 다르면 사실은 다른 병인 거죠. 처방도 다르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복통과 설사, 혈변, 점액변이 줄어들고 치료 8개월 만에 혈변, 점액변, 복통, 설사 모두 없어지고 체중이 72kg으로 정상 체중을 회복합니다. 그러고 모든 검사 수치 정상이고 치료를 종료합니다.
이후로 3년 이상 잘 지내다가 2019년 1월에 약간 재발합니다. 하루 한두 번 설사, 혈변과 점액변이 조금 나온다. 복통은 없죠? 설사 횟수도 아주 적고요. 아주 가볍게 재발했죠. 병원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다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처방했는데 환자가 양약을 안 먹고 한의원으로 내원합니다. 이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본인은 별로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치료해 주었으니 이번에도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찰을 해보니 이전과 증상이 달라요. 이번에는 배가 차가운 증상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소화불량과 식욕 부진이 있죠? 원인이 다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고 같은 크론병이지만 다른 처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치료가 아주 잘 되었죠.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 혈변, 점액변도 없어져서 다시 치료를 종료합니다. 내시경을 보시면 이쪽 A, B가 2014년에 발병했을 당시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잘 모르고 봐도 장 내벽이 많이 헐어 있고 출혈이 있고 많이 부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쪽 C, D는 2018년에 실시한 내시경입니다. 이 F는 2019년에 실시한 내시경 사진이고요. 2018년, 2019년 내시경은 아주 정상이죠. 그리고 이후로 추적 관찰했는데 2025년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치료 사례는 크론병이 발병한 처음 심한 복통과 설사, 혈변, 점액변을 한약으로 잘 치료했고 이후에 관해기를 유지하다가 재발했을 때도 역시 한약으로 잘 치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환자, 같은 크론병이라도 병이 발병하는 증상과 상태에 따라서 치료 처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크론병이라고 하면 하나의 단일한 질환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방에서 크론병 이렇게 단일 병명으로 진단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의 병으로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같은 크론병이라도 사람마다 환자마다 증상이 다 달라요. 심지어 이 환자는 같은 사람 같은 크론병인데 발병한 시기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졌으므로 다른 처방을 써서 똑같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환자에게 크론병이니까 똑같은 처방을 썼다면 똑같이 좋아졌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라고 할지라도 자세한 분류로 들어가면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의 진단과 치료의 프로토콜을 만들게 된 거고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이니까 똑같은 약을 쓰면 나을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로 낫지 않는다. 아니, 일부는 낫겠죠. 일부는. 하지만 전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세부 유형을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니까 타자는 그냥 똑같이 치기만 하면 됩니까? 투수가 어떤 구질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커브냐 슬라이더냐 하는 공의 구질에 따라서 배트의 궤적이 달라져야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처방에는 A, B, C가 있죠. 환자의 증상이 애매할 경우 그 순서에 따라서 A, B, C로 대응하는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 한약을 썼는데 제대로 못 썼어요. 그러면 그냥 치료를 중단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크론병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분이 2015년에 저희 한걸음 한의원으로 한번 오셨던 분이에요. 그때 차트를 보니까 딱 한 번 약을 드시고 그만두셨더라고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당연히 안 나았죠. 그래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왜 2주만 치료하고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2주 만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만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때 차트를 참고해서 이번에 처방을 다르게 했는데 대변이 4, 5회 가던 것이 이번에는 2주 만에 3회로 확 줄었어요. 소화도 확 개선되고
그때도 2015년에도 조금 더 치료를 하셨으면 제가 처방을 바꿨을 거고 그랬으면 이미 치료가 됐겠죠.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10년 동안 괜히 고생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치료하시는 거죠. 이분은 몇 개월 있다가 좋아지면 다시 사례 정리해서 올릴게요. 야구도 타자에게 3번의 스트라이크를 줍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데 최소한 3개월은 치료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은 발병과 재발에 모두 한약으로 잘 치료한 크론병 환자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